필리핀 봉쇄가 시작된 지 404일째로 4월 22일 목요일입니다. 지금부터 오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수리가우 시에서 은퇴한 선원이 자신의 집에 있는 망고를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사진입니다. 은퇴한 선원 조이는 망고를 별도의 봉지에 담아 자신의 집 담벼락에 매달아 놓았으며 지역에 있는 이웃들에게 무료로 제공한다고 전하면서 예전에는 망고를 판매했지만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망고를 판매할 수 없어 주민들과 함께 나눠주는 행사를 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필리핀에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나눔의 장터 등을 볼 때 필리핀 국민들의 의식 수준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보다 앞서가는 것 같습니다. 전라북도 체육회가 세계 한인 체육총연합회에 코로나 극복을 위해 마스크 2만 장을 후원했습니다. 전라북도 체육회 정강성 회장은 세계 한인 체육회 윤만영 회장에게 마스크를 전달하면서 체육인들이 합심하여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자고 말했습니다. 윤만영 회장은 정강성 회장에게 감사를 전했으며 후원 마스크는 세계 각 한인 체육회에 전달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이번 주 들어 두 번째 국민과의 대화를 수요일 저녁에 진행했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이 제안해 진행된 회의는 노동부 벨로 장관이 해외 필리핀 근로자에 부과된 격리 기간을 단축하자는 제안이 논의되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4명의 의사와 의료 전문가가 초청되어 벨로 장관의 제안을 검토했습니다. 벨로 고용노동부 장관은 필리핀에 도착한 후 14일간의 격리 기간에 불평을 지적하고 있는 OFW로부터 300에서 500건의 메시지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벨로 장관은 현재 이 프로토콜이 정부 재정, 특히 OFW 문제를 위한 기금에 무거운 부담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벨로 장관은 공항의 OFW 원스톱 검사소에서 2020년 귀국한 OFW의 2.7%만이 양성 반응을 보였으며 이 양성률은 2021년 1월에 1.5%로 감소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따라서 해외 근로자 도착하자마자 면봉검사를 받고 5일 동안 격리 후에 재검사에서 음성 결과가 나오면 바로 격리를 해제하는 예전의 방식으로 돌아갈 것을 건의했습니다. 회의 중에 가상으로 연결된 4명의 의사와 의료 전문가들은 PCR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이는데 3에서 5일 소요되는 자료가 나오면 벨로 장관이 제안한 규칙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공항 도착에서 코로나를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도착 후 5일 만에 재검사를 실시하는 방안으로 변경되었으며 7일 이후 검사에서 발견되는 사례가 있어 격리 규칙이 7일로 변경되었다고 전하면서 문제는 OFW의 격리에 정부 자금의 지출로 인해 호텔 검역이 길어지면서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회의에 참석한 4명의 의료 전문가는 모두 정부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OFW의 격리 기간을 단축하면서도 국가를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는 타협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타협점은 OFW의 검사를 완전히 없애고 10에서 14일 격리하는 동안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만 검사를 받는 방법입니다. 의료 전문가들은 격리 비용에 대한 지출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벨로 장관이 제안한 10일 격리에 대해 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두테르테 대통령은 회의에서 도착 5일째와 격리 14일째 검사에 대한 현재 방법에 대해 변경하는 것을 주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격리에 대한 변경은 결국 비용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한편 필리핀 해외 근로자 복지청에 따르면 호텔 숙박 및 기타 해외 필리핀 근로자 귀환에 필요한 잔여 예산이 14억 페소로 5월 말에 소진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복지청은 5월까지 예산이 충원되지 않으면 필리핀 해외 근로자들의 교통 및 숙박 비용을 지불할 예산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복지청은 지난해부터 귀국하는 필리핀 해외 근로자의 음식,
교통 및 호텔 숙박비로 최대 120억 페소를 지불했으며 98억 페소에 대한 추가 지원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 중에 있습니다. 현재 필리핀의 125개 호텔 6,500개의 객실이 OFW를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이 24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되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정상회담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대통령실 대변인이 발표했습니다. 아세안 10개국은 쿠데타 이후 미얀마에서 계속되는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로쿠 대변인은 두테르테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참석하지 않지만 외교부 장관이 대신 참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태국 외무성에 따르면 미얀마 쿠데타의 주역인 군부 지도자가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하면서 두테르테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구금된 미얀마 지도자 아웅산 수치의 석방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필리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필리핀에서 출생한 신생아는 140만 3,336명이었으며 이 중 남녀 비율은 109대 100으로 남아의 출생 비율이 높았습니다. 신생아가 가장 많이 태어난 지방은 카비테 주로 59,709명이 태어났으며 세부가 52,247명이 태어났으며 도시별로는 쾌전시가 전체 2.0%인 45,527명이 태어났습니다. 또한 결혼 건수는 21만 7,336건으로 2019년에 비해 50% 감소한 43만 1,972건에 달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봉쇄가 본격화된 4월에는 755건으로 2019년 4월에 비해 98%가 감소했습니다. 결혼 건수가 가장 많은 지방도 신생아가 가장 많이 태어난 카비테였으며 도시도 역시 쾌준시였습니다. 또한 사망자는 60만 1,811명이었으며 남녀 비율은 134대 100으로 남성의 사망자가 많았습니다. 사망자도 역시 카비테가 가장 많은 4%로 24,238명이 사망했으며 도시로는 쾌전시가 3.1%로 18,378명이 사망했습니다. 마닐라의 월 생활비가 임대료, 식량, 교통비, 공과금 등과 같은 모든 필수품을 고려할 때 5만 800페소에 달해 동남아시아 6개 도시 중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평균 급여는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선진국인 싱가포르의 생활비는 동남아시아의 다른 국가들보다 최소 132% 더 비싸서 이 지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국가로 선정되었으며 두 번째는 태국의 수도 방콕으로 1인당 월 평균 생활비가 51,500페소로 추정됩니다. 마닐라의 생활비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 33%, 베트남 호지민 28%,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비해 24% 더 소요되었습니다. 임대료를 제외하고도 마닐라의 총 생활비는 여전히 월 28,800페소에 달합니다. 조사에 참여한 마닐라 거주자는 월 급여가 18,900페소로 알려졌으며 월 생활비가 월급에 비해 168% 높습니다. 코디넬라 행정구역의 농장에서 재배한 채소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면서 벵게 지방의 농부와 상인들이 파산하는 등 많은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벵게주의 주도인 라 트니라드에 있는 야채 상인은 외부에 있는 많은 대량 구매자들이 주문을 중단했다고 말했습니다. 필리핀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봉쇄를 실시했을 때 판매량이 50%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근, 바기오콩, 양배추, 양상추, 콜리플라워와 같이 마닐라 수도권 시장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고지대 채소는 벵게과 마운틴 프로빈스의 농장에서 재배됩니다. 필리핀 농무부의 기록에 따르면 13,500톤이 생산되고 있으며 매주 5,000톤 이상이 메트로 마닐라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한편 트럭 운전사가 PCR 검사가 없다는 이유로 최소 3톤의 야채와 90kg의 딸기가 버려졌다고 주장하면서 4,000에서 5,000페소 하는 PCR 검사비에 대한 비용도 상인들에게는 매우 어려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NBI 수사대는 지난 19일 월요일에 가짜 면봉검사를 진행한 직원 2명을 쾌준해서 체포했습니다. 면봉검사를 실시한 검사소는 보건부에서 허가하지 않았으며 면봉검사를 위해 샘플을 어디에 보냈는지 알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용의자들이 의료 폐기물을 적절하게 처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가짜 검사소는 정부가 정한 3,800에서
5,000페소의 검사비에 비해 3,500페소로 저렴했기 때문에 고객들이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필리핀 백신 책임자인 갈베즈 장관은 오늘 오후에 중국에 시노박 백신 50만의 분량이 도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러시아 까말레 연구소로부터 15,000의 분량의 백신이 이번 주 일요일인 25일에 도착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필리핀 가톨릭 주교회의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망한 사람들을 기리기 위해 5월 8일 기도와 추모의 날을 선포했습니다. 5월 8일 대중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망한 수천 명의 사람들을 위해 모든 일을 잠시 멈추고 오전 9시부터 마닐라 대성당에서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 개최되는 매스 오브 더 데드에 참석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가톨릭 주교회의는 5월 5일에는 최일선 의료진을 위해, 5월 6일에는 환자를 위해, 5월 7일에는 죽은 사람들을 위해 주님께 기도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라사이 대학교 학술위원회는 코로나 전염병 속에서 낙지 없는 정책을 승인했습니다. 이 정책은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2020년부터 2021년 2학기 동안 유효합니다. 라사이 대학은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결석에 대한 지침과 전제 조건에 대한 규정도 발표했습니다. 옥타 연구팀은 수도권의 코로나 바이러스 재생산 지수가 0.99로 감소했지만 하락 추세를 의미한다는 보장은 아직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수도권의 재생산 지수는 현재 0.99로 1 미만이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사례 추세가 여전히 불안정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일 평균 확진자는 2주 전 5,100건에서 현재 4,300건으로 감소했으며 양성률도 22%로 지난 4월 10일 25%에 비해 낮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매일 3,000건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한 병원은 혼잡한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고 데이비드 박사가 언급했습니다. 필리핀 보건부는 22일 오후 4시 현재 새로운 확진자가 8,767명이 발생해 총 97만 1,049명으로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 사망자는 106명이 발생해 총 16,370명으로 증가해 사망률은 1.69%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회복은 어제 19,699명에 이어 17,138명이 회복되어 84만 6,691명이 회복하였으며 회복률은 87.2%를 기록했습니다. 오늘까지 검역시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확진자는 10만 7,988명이며 수도권에 대한 중환자실 이용률은 80%를 기록해 어제보다 2% 하락했습니다. 또한 오늘 양성 확진율은 17.5%를 기록했습니다. 달러 대비 페소는 48.4페소로 거래되었으며 4월 22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3원 내린 1,117.3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페소에 대한 원화는 1페소에 23.06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제2호 태풍 수리게는 세력이 약해지면서 필리핀 해상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5시 기준 태풍은 가가현에서 350km 떨어진 곳에서 시속 10km의 속도로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기상청이 발표했습니다. 태풍은 토요일 또는 일요일 오전에 필리핀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올해 두 번째 발생한 태풍으로 인해 5만 9천 가구가 피해를 입었다고 국가재난위원회가 밝혔습니다. 4월 23일 메트로 마닐라 최저기온은 25도, 낮 최고기온은 33도이며 일출은 오전 5시 37분, 일몰은 오후 6시 11분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